네, 안녕하세요. 리모네 공방의 리모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기기는 자작품이 되겠고요. 제작 영상에서 제작기를 공개를 했던 PSP가 되겠습니다. 외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된 액정 같은 경우에는 7인치 액정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각 컨트롤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의 경우에는 닌텐도 DS 라이트의 버튼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날로그 스틱은 기존에 달려있던 PSP 스틱 같은 경우에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스위치의 아날로그 스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상단을 보게 되면 메인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볼륨 노브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이 있고요. 하단에는 이어폰 단자 그리고 스피커 홀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가 있고요. 충전과 그리고 USB를 사용하게 되는 USB-C 단자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특별한 버튼은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컨트롤러의 메인 전원을 끄고 켤 수 있는 전원 버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컨트롤러를 보게 되자면 거의 스위치의 컨트롤러와 유사하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트리거 버튼도 있고요. 특징적인 부분으로서는 이제 뒷면이 있는데 뒷면에 이젝트 버튼이 있습니다. 스프링식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형식이 되겠고 스위치에서 컨트롤러를 분해할 때와 똑같이 이젝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러를 위로 올리게 되면 컨트롤러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컨트롤러를 합체할 때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스위치 컨트롤러를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될 경우에 소리가 나게 되죠. 찰칵하는 비슷한 소리를 내도록 노력을 해봤고요. 들리시죠? 이런 식으로 결합과 분해할 때는 소리가 나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합을 한 상태에서 분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게 되어 있고요. 기존에 PSP에서 지원하지 않았던 이렇게 무선 컨트롤러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치와 크기와 비교를 해보자면 상당히 큰 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액정 자체가 스위치보다 훨씬 더 큰 7인치 액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고 아날로그 컨트롤러는 이런 분리형 컨트롤러 부분은 되도록 비슷한 크기로 제작을 하게 되었지만 조금 더 두꺼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기 비교를 했을 때 순정 PSP와 비교를 해보자면 화면 안에 PSP가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크기 차이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동을 시킨 뒤의 모습인데요. 순정 PSP와 그리고 이번에 제작을 하게 된 스위치형 PSP 화면을 보게 되면 아주 큰 차이가 확연하게 티가 나게 됩니다. 외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된 7인치 액정은 PSP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이렇게 외부 출력 기능을 활용을 해서 출력을 하고 있으며 출력 시에는 PSP에 붙어 있는 이 디스플레이 버튼을 5초 이상 누른다든지 메뉴에서 외부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매번 눌러준다는 건 사실상 귀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조된 PSP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PSP가 부팅이 됐을 경우에 외부 디스플레이로 변경이 되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PSP가 부팅이 되면 이런 식으로 외부 디스플레이로 변경이 되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좌측 컨트롤을 보게 되면 홈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홈 버튼 왼쪽에는 사각형 버튼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버튼을 별도로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버튼의 사용 방법은 PSP가 외부 출력을 했을 때 메뉴에서는 풀 화면으로 출력이 되지만 게임이 들어갔을 때는 본래 작은 해상도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더라도 작은 화면으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컨버터에서는 줌 기능을 통해서 게임 시에 좀 더 확대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컨버터에서 스위치로 일일이 게임에 들어갔을 때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 버튼 하나로 자동으로 실행이 되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이 구동된 모습입니다. 풀 화면이 아닌 작은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컨버터에서 스위치로 줌 버튼을 전환해야 되는 부분을 이 디스플레이 버튼을 활용을 해서 한 번에 변경이 되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줌 화면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메인 화면에서는 이렇게 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줌 화면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확대된 화면으로 출력이 돼서 전체 화면을 볼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게임에 들어갔을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간단한 버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변경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USB입니다. PSP의 경우 구형 USB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도 몇 개 없는 케이블이고 찾아봐도 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핸드폰이라든지 여러 기기에서 사용되는 USB-C 타입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내가 케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USB-C 타입을 활용을 해서 PSP와 컴퓨터와 연결이라든지 그리고 별도의 충전 케이블이 필요했던 PSP를 이 USB-C 타입으로서 충전이 가능하도록 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USB-C 케이블을 꽂게 되면 이런 식으로 PSP가 충전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변경점은 메모리입니다. PSP에 사용되는 메모리는 메모리 스틱 프로 듀오가 되겠는데요. 이 메모리 스틱을 사용하는 건 사실상 지금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마이크로 SD를 사용하도록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체에 마이크로 SD를 삽입할 수 있는 슬롯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SD를 삽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경점이 되겠죠? 바로 무선 컨트롤러입니다. 스위치와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게 된 이유는 지인이 처음에 요청을 했던 누워서 PSP를 하고 싶다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컨트롤러는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 뒤 도서를 한 상태고요. 후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메인 전원 스위치가 별도로 있습니다. 메인 전원 스위치를 만들게 된 이유는 본체에서 컨트롤러를 분리를 했을 때 별도의 내장된 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컨트롤러가 작동이 되는데요. 불필요한 전원을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스위치를 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치 컨트롤러를 보게 되면 어디에도 전원 버튼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슬립 모드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본체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컨트롤러는 슬립 모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이 가능하게 되고요. 하지만 본체가 꺼진 뒤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컨트롤러는 자동적으로 슬립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원이 켜지게 된 상태이지만 현재 컨트롤러는 슬립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되고 있고요. 좌측과 우측에 각각의 슬립 모드에서 깨어나는 버튼을 누르면 동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 몇 개 게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될 게임은 메탈 기어, 철권, 테일즈 오브 판타지아, 크라이시스 코어입니다.
Round one. Fight. PSP로 철권 같은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격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조작을 하기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컨트롤러를 대응한다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많은 생각들을 해보셨을 건데요. 이번에 사용된 기기는 PSP 2000번이기 때문에 외부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조에 사용된 스위치형 PSP의 경우 내장된 무선 컨트롤러를 활용을 해서 외부 컨트롤러인 듀얼쇼크가 활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PSP가 켜진 상태에서 홈 버튼과 셀렉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듀얼쇼크 모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듀얼쇼크 PS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플레이 가능한 컨트롤러로 변경이 됩니다. 좀 더 철권 같은 게임이 활용하기 편하겠죠? 컨트롤러 제작을 하면서 고민한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스위치 아날로그 스틱입니다. 흔히들 이제 스위치 아날로그 스틱의 경우 쏠림 증상이라고 정상적이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요. 지금 PSP 상태 게임 중에서 움직이지 않아도 한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쏠림 증상을 일부러 입력을 한 상태입니다. 움직임도 좀 이상하죠? 이런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날로그 조정 기능을 넣게 되었습니다. 아날로그 조정 기능은 아날로그 스틱을 10초간 누르게 됩니다. 아날로그 스틱을 10초간 누르고 있게 되면 아날로그 조정 모드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아날로그 스틱을 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날로그 중점 부분을 내장된 아두이노가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아날로그가 어디까지 변화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아날로그 스틱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10초간 아날로그 스틱을 회전을 시켜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게 됩니다.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정상적인 아날로그 움직임이 확인 가능합니다. 변경된 값은 내장된 아두이노에 저장이 되어서 다음번에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조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인의 의뢰로 시작을 하게 된 스위치형 PSP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제작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제작 영상을 공개하고 있으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인치의 큰 화면, 그리고 USB-C 타입, 마이크로 SD, 무선 컨트롤러 같은 편의성을 제공하는 개조였고요. 철권 같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듀얼쇼크까지 대응하는 개조는 정말 재미있는 개조가 되었는데요. 이번 개조를 통해서 아두이노라든지 여러가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어서 저에게 있어도 의미가 있는 개조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